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 팔팔하다고 자신하던 동창이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셨을 때의 그 충격 말입니다. 실제로 같은 75세라도 어떤 분은 여전히 매주 등산을 다니시는 반면 어떤 분은 벌써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구나 인생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양원과 간병을 멀리하고 자립하는 만년을 가져다 줄 70대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82세에도 매주 골프를 치시며 직접 운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 65세부터 무릎이 아프다며 집에만 계시다가 70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지속하는 사람과 60대, 70대를 지나며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 7가지와 노화 속도를 늦춰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 7가지. 첫 번째, 고기를 먹지 않는 습관이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한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고기를 줄이고 계시지 않나요?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김영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지라며 고기를 완전히 끊고 현미밥과 나물 위주로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어머, 정말 건강하게 드시네요 라고 칭찬할 정도였죠. 그런데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밝고 활기차던 김 어르신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매일이 재미없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몸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시장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셨는데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하시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25% 낮았고 근육량은 6개월 만에 12%나 감소했습니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됩니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이런 의욕의 저하를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활동량은 자꾸 떨어져 운동 기능도 뇌 기능도 단번에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입니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지고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됩니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의욕과 관계가 있어 성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력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 어르신은 가족의 권유로 다시 적당한 고기 섭취를 시작하셨고 3개월 만에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고기 없는 밥상은 밥상이 아니야라며 웃으시죠. 두 번째, 눕기만 하는 생활이 건강 격차를 초래한다. 요즘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계시지 않나요? 부천에 사시는 74세 박씨 어르신은 40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이제 평생 고생했으니 좀 쉬어야지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방에서 TV 드라마를 보며 지내셨죠. 처음 3개월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수업 준비하던 것에 비하면 천국이야라며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 하시고 며느리가 아버지 산책 좀 나가세요라고 하면 무릎이 아픈데 뭘 나가냐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1년 후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한 수학 문제도 척척 풀던 분이 간단한 계산도 헷갈려 하시고 며칠 전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져서 복도에서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죠.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집니다. 똑같이 75세라도 어떤 분은 매일 수영하고 골프를 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웠다고 해도 퇴원 후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0일 동안이나 몸져 누워버리면 운동 기능은 단번에 약해지고 뇌 기능도 계속 침대 안에만 있으면 급속히 쇠약해집니다. 특히 의욕 저하나 의욕 상실이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40대, 50대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생활했다고 해도 하반신이나 뇌 기능이 쇠약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빈둥빈둥 생활하는 70대의 경우엔 바로 운동 기능, 뇌 기능이 쇠약해지고 맙니다. 박씨 어르신에게 전환점이 온 것은 할아버지, 바둑 두러 경로당이라도 가세요라고 손자가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거부하셨지만 손자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나가 보셨죠. 그곳에서 만난 또래분들과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오전에 경로당에 나가셔서 바둑도 두고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는 일과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끼리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게 박 어르신의 지론이 되셨죠. 세 번째, 단번에 늙어버리는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70대에 들어서며 생각해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나요? 수원에 사시는 76세 이정순 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자신해 왔습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고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어서 나는 90까지는 거뜬히 살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작년 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시면서 손목을 다치신 겁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하고 2달간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2개월 정도야 뭐 대수냐고 생각하셨는데 깁스를 푼 후에 이정순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는데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부녀회 활동도 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셨는데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조심해야지. 또 넘어질까봐 무섭다며 집 밖으로 나가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욕 저하 이외에도 70대에 직면할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질병, 부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큰 질병이나 넘어져 생긴 부상 등으로 70대가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례는 흔한 일입니다. 우울증도 70대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이정순 할머니처럼 작은 부상 하나가 우울증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밖에도 나가지 않게 됩니다. 식욕도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살도 빠지는데 지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면 단번에 늙어버립니다. 다행히 이정순 할머니는 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울증 상담을 받으시고 조금씩 바깥 활동을 늘려가며 예전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라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70대가 되면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혹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무조건 따르고 계시지 않나요? 대전에 사시는 78세 최 씨 어르신은 성실한 환자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세 개 병원을 다니시면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드셨죠. 순환기내과에서는 콜레스테롤 약 꼭 드세요. 내분비내과에서는 당뇨약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신장내과에서는 육류 및 단백질 섭취를 줄이세요라고 각각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어르신은 의사들의 말을 모두 충실히 따랐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달걀도 하루 반 개만, 우유도 끊고 처방받은 약 7가지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죠. 그런데 2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두 정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몸은 더 약해진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전공인 한장기의 스페셜리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흡기 내과 의사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화기 내과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70대가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의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장기의 스페셜리스트 의사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찰받고 있는 장기는 좋아져도 다른 장기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병수 어르신은 결국 가정의학과를 찾아가 종합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으로 수치는 좋아졌지만 전체적인 체력과 근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는 수치보다 삶의 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약의 개수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의사 말을 잘 들었더니 수치는 좋아졌는데 몸은 망가졌다는 게 최 어르신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앞으로 의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 지시에 따라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5번째, 가족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혹시 가족 간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지 않나요? 인천에 사시는 72세 김영철 어르신은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를 혼자 돌보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도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셨죠. 처음에는 내가 잘 돌볼 수 있어라고 자신하셨습니다. 퇴직 후 시간도 충분하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식사 챙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밤에 돌아다니시면 따라다니면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김 어르신 자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늘 피곤하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어서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급기야 김 어르신은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돌보지 못하는 내가 무슨 소용이냐며 자책하시고 식욕도 떨어져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지셨습니다. 70대가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간병을 은퇴 이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방식은 자신의 만년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병에 투입하는 시간은 3년 지속될지 5년 지속될지 아니면 10년 지속될지 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병수발에 쏟다 보면 지금까지의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취미도 만들 수 없으며 오락 시간도 전혀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결국 자식들의 설득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아내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시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아내도 더 오래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병보험 제도를 활용하거나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해도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병수발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70대에 익힌 습관이 이후 삶을 구한다.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안양에 사시는 71세 정만식 어르신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하면 정말 자유롭게 살 거야라고 꿈꿔왔는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이게 바로 은퇴의 로망이지라고 만족하셨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계속 침대에 누워있게 되고 몸이 점점 둔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도 멍해지고 간단한 계산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울감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아내가 여보, 뭔가 취미라도 가져봐라고 해도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라며 귀찮아했습니다.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70대 전후로 일을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이 없어집니다. 또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는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70대에 평소부터 걸으려고 노력해서 산책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정만식 어르신의 전환점은 우연히 만난 동창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 후 서예를 시작해서 매주 문화센터에 다니고 있었는데 만식아, 너도 같이 해봐. 글씨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친구의 권유로 서예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컸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서예 교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아침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오늘은 어떤 글씨를 써볼까? 내일은 어느 길로 산책을 갈까? 생각하는 재미가 있어요. 현역 시대에 가까운 신체 기능이나 의욕이 있는 70대 때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80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첩경입니다. 일곱 번째,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요? 천안에 사시는 73세 홍순예 할머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지내셨습니다. 자식들도 엄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주변에서도 나이에 맞게 사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분이 홍 할머니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분은 78세인데도 매주 수영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며 심지어 컴퓨터까지 배우고 계셨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를 배워요? 라고 물으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워야 해요. 안 그러면 머리가 굳어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20대 청년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홍 할머니는 그날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아직 70대 초반인데
벌써 포기할 이유가 뭐 있나? 라며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경직되어 있어서 간단한 동작도 힘들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으며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요가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73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80세가 되어서도 이런 활력을 유지하고 싶어요. 기나긴 세월 동안 노인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유지할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70대 때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해집니다. 관건은 70대의 생활 방식입니다.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환자가 된 사람은 10%도 채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거나 하지 않으면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 종반의 활동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보낸다면 신체도 뇌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70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늙음을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70대 때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에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로 말이죠. 80대를 넘어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늙음을 혐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없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늙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70대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해지고 한창 늙음과 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80대가 돼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며 몸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길 원한다면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매일매일의 노력이 이후 찾아올 80대의 모습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6가지 비결.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현실을 극복하고 건강한 80대, 90대를 맞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이자. 건강을 위해 음식을 제한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만두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75세 강태봉 어르신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건강 염려증 환자였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염분을 극도로 제한하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도 일주일에 1개만, 고기는 아예 드시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이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저건 콜레스테롤이 높을 것 같은데라며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도 이것저것 골라내기 바쁘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분이 태봉아, 너 요즘 너무 말랐다? 얼굴도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 기운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와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제한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75세이시니까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것 드세요. 몇 년 수명이 짧아져도 맛있게 먹는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고령자가 되면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과 혈압, 요산 수치 등에 신경을 쓴 나머지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0대에서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폭음, 폭식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좋아하는 것을 참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의 전두엽은 크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절제된 생활을 한다면 전두엽의 활성화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이는 뇌의 노화를 앞당겨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절제함으로써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이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높여줍니다. 강태봉 어르신은 지금 아내가 해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따지고 살아?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라며 웃으십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70대가 되면 식사 제한에 과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면역 기능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73세 윤영수 어르신은 작년까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해도 아직 몸 멀쩡한데 뭘 쉬어라며 매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나이에 뭘 그렇게 고생해라고 했지만 윤 어르신은 가게 일이 즐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안부를 묻고 어린 학생들이 과자 사러 오면 덤으로 하나씩 더 주고 어르신들이 오시면 의자에 앉아 차 한 잔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쉴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 오전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있고 TV만 보다가 점심 먹고 또 낮잠 자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망증이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약 먹는 것도 깜빡하고 심지어 집 근처에서 길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70대의 생활 방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가급적 늦추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활동기이기 때문입니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윤영수 어르신은 아내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바리스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에 나가서 어르신들께 커피를 내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커피 내리는 법도 모르고 어쩔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영수 씨가 내린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지금은 커피 내리는 기술도 늘고 경로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뿐이 되셨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이라는 게 꼭 돈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자체가 보람이에요. 계속 일에 종사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활동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이 신체나 뇌 노화를 늦추는 것에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한 70대, 80대로 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만 나이를 먹고 난 후 일하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나 효율만을 추구하는 근로 방식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누군가를 도와 사회에 도움된다는 사실에 가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햇빛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시지 않나요? 대구에 사시는 74세 박미자 할머니는 코로나19 이후로 완전히 집돌이가 되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병 걸릴까봐 무섭다며 2년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으셨죠? 생필품은 자식들이 사다 주고 병원도 꼭 필요할 때만 다녀오시고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좋네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기분이 자꾸 우울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우울하지? 별일 없는데. 그러다 어느 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햇빛을 못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그날부터 박할머니는 매일 오전에 베란다로 나가서 30분씩 햇볕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만으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밝아지면서 오늘은 뭘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마스크를 쓰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동안 제가 우울했던 이유가 햇빛 부족 때문이었네요.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은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의 의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 속 물질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겨 있으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밝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에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자가 되면 잠이 얕아지거나 불면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고 불안감도 없어지며 우울증 예방도 됩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지금 매일 오전 산책과 오후 베란다 일광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날씨 좋은 날 햇빛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우울한 기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새삼스럽게 일광욕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낮 동안 집 밖에 나와 햇볕을 받는 습관만은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느슨한 운동을 습관화하라.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76세 조성민 할아버지는 2년 전 갑자기 운동에 빠지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라도 운동해야겠다며 헬스장에 등록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완벽주의 성격이었던 조 어르신은 운동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시고 집에서도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며 운동하셨죠. 처음 3개월은 효과가 좋았습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근육도 생기고 주변에서 정말 젊어 보이신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조 어르신은 더욱 열심히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이 자주 아프고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관절염과 만성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졌네요 라고 하시는 조 어르신을 보며 의사는 70대에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무리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있는 분이나 하루 2km나 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립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성민 어르신은 지금 매일 30분 산책과 집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운동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약한 운동 같아서 불안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편해지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어요.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세로토닌은 활동 의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현하며 대화하라. 창원에 사시는 77세 김학수 어르신은 평생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제 시간이 많으니 그동안 못 배운 것들을 배워야지라며 집에서 혼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3시간씩 영어 교재를 보고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공부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외롭고 지루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다른 생각만 났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영어회화 동아리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라며 망설이다가 아내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김 어르신은 놀라셨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모여서 영어로 자기소개도 하고 여행 경험도 나누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신선했던 거죠. 혼자 공부할 때는 영어가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재미있네요. 틀려도 괜찮고 못해도 서로 격려해 주니까 부담도 없고요. 6개월 후 김 어르신의 영어 실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 공부가 즐거워졌고 매주 화요일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외우기만 했을 때는 금방 잊어버렸는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쓰니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영어 실력보다 더 좋은 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고령자가 되면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이용해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어학이나 역사 등의 독학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혼자 독서에 힘쓰는 독학 스타일은 전두엽의 노화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입력하는 행위보다 대화 등으로 밖으로 꺼내놓는 행위가 전두엽의 활성화를 촉진해 노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뭔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독학하지 말고 노인대학이나 복지센터 등 몇 사람의 모임에 참가해 배우는 쪽이 전두엽을 사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누군가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자주 있는 분들 가운데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고 나이를 먹어도 젊고 의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김학수 어르신은 지금 영어 동아리뿐만 아니라 독서 토론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70대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줄 몰랐는데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재미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머리도 더 맑아진 것 같고 매일이 활기차요. 고령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자기 나름의 의견으로 가공해서 출력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70대 사람들에게는 인생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나름의 독특한 지식의 발신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SNS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올린다면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도 전두엽은 활성화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어진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인생을 즐기세요. 포항에 사시는 78세 서영이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 지내시면서 우울증까지 겪으셨죠. 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TV 보고 병원 가고 약 먹고 78세면 이제 충분히 살았지 뭘 더 바라겠어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전화해서 할머니, 제가 결혼해요.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서할머니는 젊을 때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했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노래를 완전히 그만두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축가를 이라고 하시다가 손녀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서할머니는 30년 만에 다시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고음도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연습하면서 조금씩 예전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할머니가 부른 축가를 들은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78세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라며 박수를 쳐주었죠. 그 일을 계기로 서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 성가대에 다시 들어가고 경로당에서 하는 노래교실 강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78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몸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2층까지 뛰어 올라가십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이를 핑계 대지 말고 해보세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서 젊어져요. 많은 분들이 70대가 되면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라며 스스로를 제한하시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서영이 할머니는 지금 80세를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70대 초반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는 정말 젊으시네요 라고 하는데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라고 대답해요. 많은 분들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 돌아가시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9988-234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사실 정말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노화 시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와 질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 늙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 햇빛 쬐고 느슨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갖는 것, 이런 방법들로 우리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뇌를 사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습관들을 70대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지켜나가셔서 나이 들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9988-234 하는 희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70대, 80대 이후의 삶을 더 활기차고 아름답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삶이 끝나가는 와중에도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무탈한 오늘이 행복한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도전해야 가장 높이 뛸 수 있을지 모르고, 지금 고백해야 행복할지 모르고, 지금 활짝 웃는 게 가장 예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누군가는 가슴 시리게 아쉬울 우리의 오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일 뿐.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이 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상으로 나이 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